굿모닝. 어제 비가 오고 나서인지 풀냄새가 풀풀 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혼자. 예, 그쪽 마침 지나가는 길이어서 저 혼자 장 보러 잘 갑니다. 장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대 앞에 할머니 한 분이 7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을, 그 왜 저 장바구니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장바구니, 예, 거기에 이제 장을 이렇게 보시고 우산을 주섬주섬 하시는데 밖에 비가 어제 제법 내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용인 수지 조금 지나서 라고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네. 그러시면은 지하철 타고 가세요? 그랬더니 지하철까지는 이제 걸어가신대요. 거기 이제 양재 시민의 숲 역이 있는데 어제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우산을 써도 거기까지 거리가 할머니 걸음으로는 10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예. 비 흠뻑 젖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역까지만 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제 차에 타셨습니다. 연세 드니, 나이 드니까 좋은 점도 많죠. 아가씨 같으면 제가 타라고도 얘기도 안 했고 타시지도 않으셨겠죠, 납치할까봐. 그러면서 서로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참 긍정적이시네요. 금방 알아보셨어? 내가 긍정적이라는 걸. 차에 뒷좌석에 딱 타시고 계속 이제 막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마구 하십니다. 뭐 거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협착증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프다. 아프실 연세죠. 70이 넘어가는데 인삼을 키우셨대요, 젊었을 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많이 이제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 가르치는데 정말 그 돈을 다 쓰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서 덕분에 의사가 됐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죠? 예. 그 고생을 해서 그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그 밭농사, 인삼농사 해가지고 그 돈으로 아끼고 근데 어떻게 용케 개포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집값 폭등하기 전에 이제 팔았는데 그래도 뭐 40억인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예, 40억. 와, 정말 큰 돈이죠. 근데 누가 봐도 이 할머니는 40억이 아니라 4억도 안 가지고 계신 분. 4억도 큰 돈이지. 예. 4천만 원 정도 가지신 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40억을 집을 팔아서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인 수지 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리고 그 돈으로 아마 자식 또 집 한 채도 마련해 주지 않으셨을까. 자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묻어나는 그 느낌이 좀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내가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의사까지 만들어놨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놈의 자식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좀 서운한 느낌. 네. 그럼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몸 아끼시라고. 나보고 몸 아끼라고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수지 쪽에 사시면서 양재동에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하나로마트까지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여기는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떨이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횟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싸게 밤 시간에는 이제 할인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하철은 공짜고, 그래서 양재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이 공짜니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굳이 그 멀리서 양재동까지 오신 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도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어머님께서 그렇게 온몸이 바스러질 때까지 고생을 하셔서 자식을 의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든 게 잘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뭐 운동 삼아 바람 쐬러 지하철을 타고 양재동까지 오셨다면은 뭐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비가 오잖아요. 비가 그렇게 오면은 에이, 오늘은 비 오는구나, 그냥 택시 타고 가자, 뭐 그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억이나 가진 재산가인데, 재산가인데, 근데도 꾸역꾸역 그 비를 뚫고 지하철역을 타러 가시겠다고 조그만 우산을 챙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남 얘기. 자, 이 얘기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그럴 거야. 오빠 그 남 얘기하지 마. 웃겨 죽겠다. 이번에도 제가 그 캐나다에 가서 짐 정리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와이프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그 몸 아끼고 사람 써서 하자.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쉽지가 않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전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있잖아요, 막 재산 100억 있는 사람이 맨날 짜장면만 먹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정말 그때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 마음을 조금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돈을 평소에 그렇게 써보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안 써본 사람이 그게 척척 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쉽지 않아. 이성적으로는 알죠. 이 돈 뭐 다 놔뒀다가 뭐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자기 몸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거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다고. 반면에 그 부자 부모를 둔 자식이라든가, 부자 남편을 둔 아내라든가,
뭐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쉽게 쓰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으로 자식 6을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자식들이 대학 가면 전부 알바하고 그래서 동생들 또 학비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키웠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쑤시개도 꼭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다니셨어요. 나무 이쑤시개 한번 쓰고 칼로 삭삭삭삭 해갖고 다시 뾰족하게 해서 또 담아두셨어요. 이쑤시개 하나도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쑤시개 하나도 3번 정도는 쓰셨던 것 같아요. 술도 드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많이는 못 드시니까 꼭 그 약통 있잖아요. 조그만 약통, 소주 한 2잔 정도 들어가는 약통,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넣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어 다니시다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그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드셨습니다. 2잔 이상은 한꺼번에 못 드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막 런닝 셔츠, 그 다음에 양말 이런 거 막 구멍 나고 그래도 그런 거 그냥 입으시고 그랬죠. 막 자식들이 그거 막 뺏어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네 부모들이 우리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모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을 의대를 보낸 거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도 의사들이 왜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지금도 뭐 공부하러 미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은 부모가 어렵게 키운 거를 자식이 알겠죠. 언젠가는 효도, 지금은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되지만 언젠가는 또 효도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실지도 몰라요. 그죠? 계신다고 해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병석에 누워 계실 가능성이 더 많죠.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어제 상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우리 집은 우리 가족관계가 참 좋았던, 지금까지도 그 좋은 가족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고생을 함께 했다라는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쌤, 도대체 고생을 했다라는데 무슨 고생을 한 거예요? 참 궁금한 것도 많아. 시대가 시대이긴 했지만, 그때 저희가 면목동으로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수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저 산꼭대기까지 물찌개로 물을 지어 날라서 물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샤워를 한다? 그런 물로 샤워를 한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찌개로 지어갖고 온 걸 갖고 어떻게 샤워를 해? 치카 정도 하는데 쓰는 것도 아까운데 밥 지어 먹고, 그죠? 그러니까 빗물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샤워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면은 지붕에서 비가 셉니다. 이렇게 천정에서. 그럼 바늘에다가 실 이렇게 묶어갖고 콕 찌르면은 또르륵 불이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방에 한 5-6 군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또르륵
또르륵 그러면은 우리 온 식구들이 밤새 불침번을 쓰면서 그 물을 가득 차면은 밖에다 버리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고생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함께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다 효자 효녀, 그리고 부모를 하늘같이 받들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고생한 거를 절실하게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사가 된 그 분이, 그 자제분이 인삼 농사를 할 때 농사 짓는 거를 어머니 옆에서 같이 인삼도 캐고 같이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해갖고 의사가 됐으면 아마 그런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함께 했던 그 히스토리 때문에, 동고동락했던 그 히스토리 때문에 아마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애틋함이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10중 8구는 이 부모는 자식 그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오로지 넌 공부만 해라. 그리고 아마 엄마 아빠가 뭐를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넌 공부만 해라. 그 의대 가려면 요즘 다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만. 그래갖고 의사가 딱 만들어 놓으면,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온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고생한 과정을 알겠어요? 말로만 들어도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10중 8구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며느리가 해서 뭐 부잣집에서 들어온다거나 모르겠어. 환경이, 집안 환경이 다른 집에서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40억 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의사이고, 그러니까 뭐 중매 시장으로 따지면 최고의 신랑감이지. 그렇게 갖고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상당 부분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죠. 그죠? 며느리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차라리 들어왔으면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죠,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고 싶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겠어요? 열쇠 몇 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너가 의사거나 아니면 뭔가 너도 잘난 뭔가가 있는, 당연히 그런 며느리를 원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발달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렇게 잘난 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읽어주겠냐고. 아들은 그거를 안다고 치지만 아들이 그 가운데서 어머니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내 어머니 편을 들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는 서러워지죠. 서러워져. 이렇게 서러울 때 남편이라도 딱 있으면 그래도 같이 꿍짝꿍짝 하면서 서러움을 토하는데,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제 너무 만남 시간이 짧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까지 없고 몸은 다 망가지고 며느리는 자기를 무시하고, 아닙니다. 이게 상상 속에 지금 뇌피셜입니다. 진짜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본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병든 이 엄마는 얼마나 서러울까.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니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어. 마음이 좀 잡잡하더라고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그 부모들은 자식 뒷바라지에 정말 온몸을 다 바치고 온 재산을 다 바치고, 뭐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이 또 뭐 사업한다 그러면은 돈까지 갖고 가고 또 다 날려먹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결혼하면은
자식한테 그렇게 뭐 집 사주고 모아주고 그런 거 문화가 없대요. 예, 물론 일부에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는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한대잖아, 청년들이. 미국도 그런 문화가 없죠. 서양사회도 이제 결혼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건데,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럴 때. 우리 뭐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기는 하죠.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돈 많이 쓰지 마라,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챙겨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유튜브에 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요, 자식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이 사랑을 한다라는 말이 돈을 준다라는 거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 친구하고 사이에서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크기는 시간을 얼만큼 공유했느냐의 크기와 비례한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하거라.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육체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어도 시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죠. 뭐 아이가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지금 같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시간을 함께 내서 대화를 같이 나눈다거나 뭐 그것 안에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물리적으로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고,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함께 했던 그런 역사가 있으면은 그런 그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랬던 그런 역사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어제 좀 찹찹했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세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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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